잠깐만, 왜 이렇게까지 들어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 애착유형은 어릴 때 나를 주로 돌봐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돼. 내가 울었을 때 누가 봐주는지, 무서워할 때 누가 달래주는지, 내가 웃을 때 누가 같이 웃어주는지,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연애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 대표적으로 불안형부터 볼게. 불안형의 어린 시절에는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 어떨 때는 엄청 다정하게 예뻐해주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반응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줄까? 내가 뭘 해야 사랑받을 수 있지? 계속 눈치를 보게 돼.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말투가 평소보다 조금만 달라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관계의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한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고 때로는 집착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거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지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야. 그게 불안형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야. 반대로 회피형이 있어. 회피형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해도 양육자가 충분히 반응해주지 않았던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울어도 우는구나. 내가 안아달라고 해도 혼자 좀 있어. 내가 웃어도 울어도 찡찡대도 돌아오는 반응이 별로 없는 거야. 내가 뭔가를 원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혼자서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일찍 배우게 될 수 있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가까워진다고 해서 꼭 기대도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감각을 배우는 거지. 이게 연애에서도 나타나면 평소에는 굉장히 잘해줘. 감정을 막 쏟아내지도 않고 상대에게 크게 의존하지도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안정적이다. 나무처럼 든든하게 기댈 수 있겠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나무가 움직여. 잠깐만, 왜 이렇게까지 들어와? 감정을 전부 보여달라고 하거나 관계에 대한 확답을 계속 요구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답답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정말 멀어지면 다시 잘해주고 이런 밀당 같은 패턴이 나타나기도 해. 상대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회피형 입장에서는 상대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우면 내가 숨을 못 쉬겠고 너무 멀어지면 또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밀감과 거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안정형. 안정형은 어린 시절에 내가 울어도 웃어도 잘해도 못해도
힘들어해도 필요할 때 양육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경험을 많이 한 경우야. 그러면서 이런 감각을 배우게 돼. 내가 힘들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상대와 싸운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연애에서도 상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서운하면 암수타는 대신 나는 네가 이렇게 해서 좀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대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이 생겼다고 도망가지도 않아. 좋아하면 가까워지고 힘들면 대화를 하고 싸워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형의 핵심은 항상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흔들려도 다시 안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애착 유형은 허리케인처럼 나는 평생 불안형, 너는 평생 회피형 이렇게 박아놓는 게 아니야. 사람은 관계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사람도 정말 큰 상처를 받으면 불안해질 수 있고 불안형이나 회피형도 안정적인 관계를 오래 경험하면서 훨씬 편안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너는 회피형이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끝내버리면 오히려 애착 유형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유형이든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고 애착 유형이 잘못된 행동의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야. 다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어릴 때 배운 관계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로 태어나진 않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각 유형마다 나름의 장점도 있다는 거야. 회피형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을 수 있어. 불안형은 상대의 감정과 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챙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안정형은 관계가 흔들렸을 때 대화하고 다시 연결되는 힘이 있고 중요한 건 나는 무슨 유형인가 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랑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상대는 그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불안할 때 상대를 붙잡는 대신 어떻게 표현할지, 내가 답답할 때 상대를 밀어내는 대신 어떻게 거리를 요청할지 이걸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형이라고 사랑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형이라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정형이라고 모든 연애가 행복한 것도 아니야. 결국 우리는 각자 배운 방식으로 사랑을 시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